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회사를 잘 알게 되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금요쌤 최태성입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소개드리기 앞서가지고 또 그냥 소개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저희가 좀 재미를 보는 코너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요. 국회사 극장으로 오프닝을 열어보자 하겠습니다. 자, 우잘본 대표 배우 아시죠? 누구? 저이티엔 나이 맞습니다. 자, 준비되시죠? 이 국회사 극장에서 오늘의 주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됐어요. 레디, 액션! 밖에 너무 춥다. 그러니까. 벌써 올해 마지막이야. 나 이렇게 자기랑 마지막 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여기서 왔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이 같이 있어서 매우 무척 좋아요. I love you, baby. 레베트. 주문하세요, 주문. 알겠어요. 근데 여기 카페 이름이 뭐야? 아셈, 어쌈, 뭐야? 짜증나. 아니, 요즘 왜 이렇게 간판들이 다 죄다 영어야? Assembly, no. Assembly Cafe. Assembly Cafe. 알겠어. 그게 자기 매력이니까. 매력, you 매력, 덩어리 매력. 근데 좀 순수하지. 근데 여기는 메뉴도 다 영어로 돼 있잖아. 잠깐만. MSGR? MSGR 이게 뭐야? MSGR. 자기 나라? I don't know. 사장님, MSGR 혹시 뭐예요? MSG 몰라요? 요즘 예. 그 젊은 사람들 딱 보면 아는데 트렌드죠, 트렌드. MSG. 아니 그래서 MSGR이 뭔데요? MSGR, 미숫가루. 미숫가루? 맞았어, 미숫가루를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써? 어이없어. 자기야, 이게 앵버터 이게 뭐야? 이것도 처음 보는 건데. 이거는 저기, 팥 앙금 알아요? 그 팥 앙금하고 버터 들어간 빵 맛있어요. 저기 그냥 앵버터 2개, MSG 2잔, 오케이? 아니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헐. 잘하네요. 맥시. 근데 제가 주문 받으면서 느끼해가지고 제가 오늘의 그 주제를 이 극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좀 감이 오나요? 저 혹시 살짝 감이 오긴 하는데 뭔데요? 이게 아까 그 카페 이름도 영어였고 메뉴도 다 영어로 돼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주문할 때 되게 힘들어 했잖아요. 그럼 약간 외국어 표기?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주제가 아닌가. 그러지 않을까요? 맞네. 요즘은 근데 진짜 어딜 가도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여기 한국이야, 외국이야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혹시 크리스티안 처음 그 한국에 오셨을 때 어땠어요? 외국인 입장이니까 이렇게 거리 다니다가 이렇게 간판 많이 봤을 텐데 읽기 좀 쉬웠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표현하면은 Korea is a foreign friendly country.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기에 편한 나라다. 왜냐면 간판들은 그 영문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글 꼭 배우고 오지 않아도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지하철 봐도 그렇고 거의 버스 같은 것도 영문으로 나오잖아요. 뭐 다음 역 어떤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한자가 있으면 문제죠. 한자가 있으면 저희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 이제 그 지방에 갔어요. 그때 이 레스토랑이었는데 약간 빈티지 느낌이어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남녀는 둘 다 한자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자밖에 없었는데 어디가 남인지 어디가 잘 몰랐었어요. 그러네. 네네네. 그분이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외국어 표기가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아하. 네, 아주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요. 외국어 표기에 관한 논란들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간판 파동 사건입니다. 간판 파동이요? 네. 제가 이 역사 교육과인데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되게 생소한 사건인 것 같아요. 어쨌건 오늘 국회가
이 간판 파동 앞에서 어떤 활약을 보였는지 이야기한 것,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네. 저도 무슨 관계가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우리가 간판이라고 하면요, 각이 얼굴이잖아요. 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실 이 간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세상을 엿볼 수 있는 또 중요한 기록물이기도 합니다. 간판의 역사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 국회에서도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데, 자, 과연 이 간판 파동은 어떤 사건인지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이 얼굴이잖아요. 간판, 이거 일본식 한자입니다. 진짜요? 드디어 해방의 날은 왔다. 한글이라는 그 고유한 문자가 있는데 한글만 써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경찰력을 동원해가지고 바꾸라! 난리 났네요. 바로 이 간판 파동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거리 이렇게 지나다니시면서 간판들을 보시게 됩니다. 그때 어떤 생각들을 주로 하세요? 약간 화려하다? 약간 네온 사인 간판 막 켜져 있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 야간 모드로 사진 찍어서 SNS 올리고 이런 거 보면은 밤 문화가 되게 발달돼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빽빽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5층, 6층, 8층, 12층 다 간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멕시코는 그러진 않아요. 안 그래요? 달라요? 네, 멕시코는 아무래도 이제 땅이 넓다 보니까 우린 높은 건물 많이 없어요. 네, 높은 건물 많이 없어서 보통 1층 중심으로 비즈니스들 다 있고 2층, 3층 올라가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서 간판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외국인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돌아다니려면 위를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네, 왜냐면 많은 비즈니스들, 병원들도 그렇고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위를 보고 다니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좀 못 찾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외국 문자로 표기된 간판을 정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간판을 보고서는 도대체 무슨 곳인지, 왜냐면 영어가 어려워. 옛날에 좀 쉬운 영어 썼는데 요즘 또 어려운 영어를 그냥 쓰니까. 스페인어 쓰는 가게도 많아요. 그런 데도 스페인어로. 있고.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정말 이국적인 분위기의 식당이라든지 술집, 카페 등이 유행하면서 왠지 언어로 이 간판을 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과 같은 간판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 과연 언제부터일까요? 근데 비교적 최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뭐 80년대까지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그 여행을 겪으면서 또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간판이 좀 생겨난 게 아닐까. 사실 한국에서 외국 간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는요, 우리 예은 씨가 이야기한 그 것보다 훨씬 더 이전입니다. 훨씬 더. 네, 바로 일제강점기부터입니다. 일제강점기요? 맞습니다. 개화기 그 일본인 상점이 들어오면서부터인데요. 사실 간판 이거요. 이거 일본식 한자입니다. 아, 아, 그래요? 진짜요? 네. 몰랐어요. 당시 간판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명동거리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일본어다, 일본어. 네. 그렇네, 간판들이 다. 일본어다. 자, 여기 다 일본이에요, 다 일본. 마치 일본에 온 듯한 착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영어로 간판들이 많이 쓰여 있다면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어 간판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원색 간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당시 간판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눈에 띄게 좀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등의 이 원색을 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때 일본에서요, 그 범랑 간판이라는 것도 들어옵니다. 범랑. 법적으로 뭔가. 이 범랑 간판은요, 글쎄. 금속 표면에 유약을 발라가지고 만든 건데요, 색채도 아주 또렷하고요, 이 광택도 있고요, 아주 눈에 한눈에 보기 좋은 어떤 그런 간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이발소랑 연탄 간판들은 지금은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간판만 봐도 그때 좀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도 좀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한글이라는 그 고유한 문자가 있는데 간판 모두 다 일본어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렇죠. 아, 우리 크리스찬은 정말 한국인 다 됐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때는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그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글을 마음껏 사용할 수 없었고요. 또 간판을 달 때마저도 일본어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제강점기 이제 그렇다 치고 광복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일본어 간판 다 떼버리고 한글로 교체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 그렇죠. 특히 광복 이후에는요, 국문을 중요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언어나 문자를 사용하는 것에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자, 이 사회의 분위기에 발맞춰서 이제 항상 이 사회의 어떤 그 요구, 사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게 딱 있으면 누가 등장합니까? 국회. 맞습니다. 늘 그랬지만 국회가 등장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국회가 나섭니다. 당시 속기록 키워드 한번 보시죠. 한글 전용. 한글 전용. 자, 한글 전용 혹시 크리스찬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전형이요? 약간 초경이랑 비슷한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한글만 써야 되는 겁니다. only 오직. 한글. 한글. 오늘은 제가 한글을 좀 얘기해야 되니까 영어를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벌금 오늘 걸자. 아, 외래어 쓰는 사람. 좋아. 좋습니다. 네, 외국어 쓰는 사람들 저기 이따 컵 한 잔씩 사기로. 좋아. 오케이, 자. 오케이라고 썼어. 커피 잘 먹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써버리네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요. 네네. 우리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생각하면서 우리 예원 씨 한번 읽어주시죠. 권태희 의원으로부터 139명의 동의를 얻어서 한글 전용법을 제정하자는 그런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협서할 수 있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결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이올시다. 아예 그냥 법으로 한글만 쓸 수 있게 만들어버렸네요. 네. 국회 내부에서 한글 전용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요. 정부는 1948년 10월 9일 이날이 무슨 날일까요? 한글날. 네, 맞습니다. 한글날이잖아요. 한글 반포 502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한글 전용법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이 공공기관뿐 아니고요. 민간 업체에 대해서도 한글 전용을 권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서에 한해서 좀 한글을 전용하자고 한 것 같은데 이 법 때문에 간판도 이제 좀 한글로 바뀌게 된 걸까요? 간판까지 한글로 바뀌게 된 것은요. 1958년부터입니다. 정부 수립 10주년을 맞는 1958년 8월 15일이 다가오니까 당시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한자 간판을 한글로 바꾸겠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정책을 밀어붙이는데요. 자, 이렇게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한글 전용 사용 운동을 펼치면서 한자 간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지 영상이 있어요. 어우, 진짜 많았네요. 한글 전용을 추진하는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전국 중요 도시를 비롯한 거리거리에 번잡하게 걸려있는 한문자 간판을 우리 한글로 고쳐 쓰는 운동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명랑한 풍경은 내무부와 문교부의 지도를 받아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밑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인 한글로서 산뜻하게 단장되는 도심지의 점포들은 더욱 활기를 띠고 건설의 빛이 넘쳐흐르는 거리거리에서 또한 간판업자들은 즐거운 비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한자 간판 나왔을 때 읽을 수 있었어요? 못 읽어. 조금 쉽지 않았잖아요. 전혀 모르죠. 네, 근데 확실히 한글 간판 나오니까 읽기가 편해집니다. 친근해요. 네. 그죠? 사람들도 보니까 한글 간판 바꾸면서 뭔가 약간 독립의 어떤 그 광복의 열기를 약간 느끼면서 되게 기뻐했을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우리 약간 나라가 돌아온다라는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 취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취지 너무 좋잖아요. 이런 거 사실 좀 지금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왜요? 한글 간판으로 바꾸는 그 방법이
다소 강압적이었던 그 부분에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사회적 변화의 그 흐름에 따른 게 아니고요. 뭔가 어떤 경찰력을 동원해가지고 거의 강제로 간판을 바꾸게 하면서 바로 이 간판 파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어떤 상황인지 우리 또 김 기자님 출동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출동! 안녕하십니까. 카더라 통신의 김나희 기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렇다 카더라 소식을 전해드리러 나왔습니다. 당시 한자 간판을 한글 간판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하다 보니 곳곳에선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기사를 취합해봤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한글 간판 다는데도 경찰 힘을 이용해야 되는 졸렬한 행정. 졸렬 나왔습니다. 졸렬. 기사 내용은 예원 아나운서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간판 갈아붙이기만 하더라도 민원을 일으키지 않을 범위 안에 계몽을 주로 하여 추진시킨다고는 하지만 이를 조아라 반기는 편은 돈벌이가 생긴 간판 장수일 것이다. 네. 맞네요. 이처럼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가 국민들의 비판을 산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웃은 해프닝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경찰이 야당 당사에도 찾아가서 민주당이라는 이 간판이 한자다. 한글로 고쳐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바꾸겠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했어요?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자로 자유당이 쓰여진 여당 간판은 아직 못 봤느냐? 그리로 가라. 라며 해당 경찰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야. 살짝 좀 유치하죠?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아니, 여기서 끊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 카더라 통신 민나 기자였습니다. 네, 카더라 통신이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재밌는 이야기도 있는데 좀 더 듣고 싶어가지고. 원래 카더라 가십 이런 게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네요. 네. 즉 경찰이 그 당사 앞까지 찾아가서 똑같이 간판을 교체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좀 신선하네요. 그쵸. 네. 그리고 국민들의 반발이 이렇게 거세졌는데 당시 국회 내에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궁금합니다. 뭐 취지는 좋은데 음. 아니 우리 집 간판 갑자기 바꾸라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돈도 들고. 그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그 불만들이 제기되고 민원이 제기되면 또 누가 움직입니까?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자, 당시 속기록을 먼저 살펴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자 한번 읽어주시죠. 이 문자 같은 것은 절대로 어떤 관의 행정적 지시나 법으로서만 이것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차근차근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향하도록 되어서 비로소 이것이 실행되는 것이지 관의 명령이나 강제력 가지고는 그렇게 간단히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요 근래도 있었어요. 요 근래는 뭐가 있었냐면 간판 사이즈. 사이즈를 또 일괄적으로 맞춰야 돼요. 딱 규격에 맞춰가지고 해라. 근데 그때도 사실은 좀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국회 안에서도요, 이런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판 파동 사건은 강력한 그 의원들의 질타에 경찰도 뭐 강제 조치는 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면서 이 사태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한글 전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요, 공문서 작성에 있어가지고 한자 변경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사실 그 효력은 좀 미미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 법은요, 국한문 혼용체가 지배적이었던 당시 사회상에 비추어 볼 때 아주 혁신적인 조치였고요. 그래서 이 법은요, 2005년도에 국어기본법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면서 폐지가 됩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한글 사용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왔다는 게 굉장히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번에는 제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야심차게 야심차게. 코너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한글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신 의원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네, 그분의 인터뷰 잠시 보고 가시겠습니다.
출동 Z세대가 간다. 오늘은 제14대 국회에서 누구보다도 한글 사용에 앞장서였던 원광호 전 의원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한글 사용과 국회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58년에 일명 간판 파동으로 불리는 사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물론 알고 있죠. 그 대통령이 시행한 동기에 있어서는 1948년 10월 9일 한글 전용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포하고 시행 과정에서 한자 간판이 전부 다 이제 그 거리에 간판이 돼 있는데 이걸 갑자기 한글로 바꾸니까 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좀 당황하고 이건 억압이지 않느냐 하는 오해 소지는 좀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은 국익에 이익이 되고 나라 발전에 그게 몫이라면 우리는 후한 점수를 줘야 되지 않겠나. 다만 정책을 입안하는 국회에서부터 모든 관련자, 시행하는 공무원, 그다음에 제작자 모두가 함께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14대 국회 때부터 한글로 된 이름패, 문패, 배지 등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한글 사용에 앞장서셨던 이유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내 나라 글, 내 말을 못 쓴다? 이런 게 어딨냐. 그래서 간판 제작소에 찾아가서 제 것만 한글로 제작해서 접착제, 아주 강력 접착제로 붙였죠. 그 후부터는 국회 의원들부터 명패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한글 명패 바꾸기 운동을 해서 상당히 고생을 했죠. 그 다음에 46년 만에 국회 소집 공고문이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제 하나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한글 단체장과 회원 그리고 이 뜻있는 한글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의 열성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우, 진짜, 야, 이런 노력을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네요. 아,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면 그 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판이 이제 한국말로 표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이 사건 이후에 그 간판 디자인에도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체성 있는 문화의 바탕 아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어를 갖고 있는 우리가 언제부터 외국어를 좋아하고 남용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글은 맞는데, 이제 또, 여기는 분명 한국인데도 어쩌면은 미국인지 불란서인지 착각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주체성을 살려 우리말을 사랑하고 아껴 써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진정한 민족의 어를 심어주어야 하겠습니다. 한글은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읽으면 다 영어나, 뭐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네. 야, 라모나 쿠키? 초코칩 쿠키. 야, 정말 대단하네요. 일본어 한자 이런 건 사라졌는데 대신에 이제 영어가 또 쓰인 것 같네요. 늘어난. 그리고 들어보니까 미국인지 불란서인지 착각할 지경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어도 많이 쓰였나 봐요. 근데 뭔가 이렇게 갑자기 변한 게 너무 웃긴데요? 그죠? 갑자기 변했죠? 자, 1960년대에서 70년대 이후는요, 국제 분위기가 좀 한껏 고조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일본색을 띠거나 한자 간판들은 많이 사라집니다. 대신 미국, 영어죠, 영어. 또 이제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그 간판들이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왠지 그 당시에는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기억나는 게 그 느낌이 뭔지를 알아요. 제가 예전에 그 70년대, 80년대 때 그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없었죠. 일단 저는 없었습니다. 이거 먼저 빠져나가네. 저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이모님이 그 미국의 교포세요. 교포신데 이렇게 가끔 들어오셨거든요. 들어오셨을 때 그 이모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정말 그 당시에 그 초등학생 최태성뿐만 아니라 모든 그 학생들이 최고의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젤리. 그런 건 뭐 당연하고요. 연필이요. 연필. 근데 그 연필에 뒤에 고무가 달린 연필. 네. 색깔도 그 저기 약간 누르스름한 그런 게 있어요. 이거를 한번 갖고 교실 가잖아요. 그럼 뭐 그냥 애들이 그냥 우와 하면서 지금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그러니까 당시 어떤 미제에 대한 미제는 다 끝나. 환상이 있었네요. 그냥 환상.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어떤 시대 분위기 속에서 간판들도 그 미제, 그 미제 이름을 이렇게 딱 붙인 그런 간판들이 좀 선호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 그 김원일 작가의 그 소설이 있습니다. 불의 제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서울 풍경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설의 일부분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장된 큰 길에 나가면 OK 사진관, 모던 악기점 등 영어 간판이 흔하고 라디오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영어 노래가 많다. 그렇죠. 이 당시에 또 DJ 그 뒤에 부스 가면 팝송 들어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게 믹스. 예, 뭐 어떤 그 미국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선망이 워낙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일본어 한자에서 영어 불어로의 간판의 변화는요. 당시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장원 대신 헤어케어, 선물 가게도 뭐 아트박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경양식집. 네, 옛날엔 저희 경양식집이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 나 경양식집가 그러면 헐. 요즘은 경양식 말고 뭐라고 이렇게 영어로 씁니까? 그냥 레스토랑 정도 레스토랑이 아닐까요? 됐죠. 맞아요. 예. 하여튼 요즘은 경양식집 간다고 하면 되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또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나 오늘 이발소가. 그럼 왜 이렇게 웃어? 아니,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이렇게 뭐 헤어샵? 샵, 뭐 이렇게. 살롱. 살롱,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저는요. 네. 아니 근데 아까 뉴스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좀 경계하는 것 같았거든요. 국회 내에서도 당연히 좀 경계 움직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사실 당시에는요, 이렇게 외국어로 된 간판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경계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막을 수는 없었죠. 왜냐면요, 그때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큰 이벤트가 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빵 이게 터지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막 밀려들지도 몰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과 이 설렘에 부풀게 됩니다. 이 시대는 나이 언니가 압니다. 그래요? 초반에는 저도 없어가지고 그래요? 후반 아주 예원 씨 그냥 왜 후반. 자꾸 À la ville de Séoul. (52대 27) 일본 나고야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독일 바덴바덴에서 88년 올림픽 개최 유지가 서울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대 올림픽을 개최하는 14번째 나라이고 아시아에서는 2번째, 그리고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열리게 된 나라입니다. 88년 올림픽을 주최하게 된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면서 성대하고 모범적인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온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한데 뭉쳐져야 하겠습니다. 이때 정말 제가 사실은 근데 어렸을 때라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느낌은 알아요. 사마란치 이름도 기억해. 하도 뉴스에 나와가지고 사마란치 그 IOC 그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울 하는데 그 뉴스를 보고 우리 아빠 엄마가 그냥 와 그러는 거예요.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네. 88 올림픽 저는 진짜 저도 알죠. 근데 저는 첫 돌도 안 지난 몇 개월짜리 깐난애기였을 때였거든요. 아니 그렇게 어디 가면 굴렁쇠손은 아냐고. 그래. 깐난애기가 뭘 알아 알기는. 맞아. 하지만 하도 많이 들어서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는 알고 있죠. 네. 당시에는요, 88 올림픽 유치뿐만이 아니었고요. 사실 그 이전에 우리가 미리 한번 이 올림픽을 연습해 본다. 뭐 그런 어떤 느낌도 있었는데 바로 86 아시안 게임도 확정됐습니다. 되게 많았네. 자, 이렇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많이 오죠. 많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우리 크리스찬도 지금 우리나라에 왔을 때 굉장히 좀 편한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시에서는요, 우리 크리스찬처럼 이런 외국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시내에 있는 백화점 간판을 모두 한글과 영어로 쓰도록 지시할 정도였습니다. 시대 상황하고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간판도 변화한 거네요. 그럼. 게다가요, 1980년대에는요, 37년간 계속되었던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됩니다. 드디어 이 거리의 간판들과 네온 사인들이 정말 화려하게 빛나는 지금의 밤문화가 드디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풍금이 해제됨에 따라 국민 생활은 한결 자유로워지고 산업 경제 또한 눈에 띄게 활기차기 시작했습니다. 통금 없는 도심의 밤은 평온하면서도 활기에 차 있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88 올림픽과 86 아시안 게임을 주최하는 국민이 됩니다. 온 국민이 민주 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선진조국을 창조해가는 참모습을 세계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멕시코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밤 문화를 이제 소개를 해주면서 바깥으로 나갔는데 확실히 그 네온 사인에 뭐 영문이랑 한글이 섞인 모습에 완전 반하고 갔었어요. 너무 멋있어요. 저 친구분들 네. 어디를 데리고 가셨어요? 우리 홍대 갔어요. 역시. 젊은이들의 또 거리니까 맞아요. 거기 데려가기 좋았겠네요. 거기는 거의 뭐 한 새벽 2시까지 그냥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새벽 2시 너무 일찍이지 않습니까? 그냥 해가 뜰 때까지. Late night. 제가 새벽 2시까지밖에 있질 않아가지고 그 이유는 몰라요. 예. 그렇구나. 전 사실은 유럽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사실은 저녁이 되면 도시가 되게 어두워져요. 상점들이 문을 많이 닫더라고요. 저는 근데 우리도 역시 마침 그랬는데 이게 80년대 오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게 된 것이죠. 바뀌었네요. 나라 분위기 바뀌었네. 네. 자, 이후 이 1990년대, 2000년대에는요, 또 세계화를 명목으로 간판은 물론이고요, 기업명에도 외국어, 외래어가 활발히 사용됩니다. 뭐, 무슨 파이낸스, 무슨 뭐, 센터는 알아요. 무슨 센터, 어디 센터. 또 무슨 클리닉,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쓰이고 있죠. 게다가 도시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건물들도 점점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건물에 간판들 역시 빈틈없이 아주 빽빽하게 채워지면서 오늘날의 도시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쩔 때는 간판이 너무 많아서 좀 미관상 안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외국 가보면 그 건물의 아름다움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그냥 사각형 건물에 간판만 타다다다닥 붙어 있는 것만 연상이 돼서 조금 아쉬워요. 오늘 되게 멋있네요. 그러니까 간판들 빼곡한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분들은 이제 상인들의 좀 절박한 심정, 삶의 의지,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간판에 대한 이제 국회 정부의 방침을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니까 결국 이렇게 세계화 시대에 잠깐 이제 영어 사용을 권장했던 것만 제외하면은 우리 정부와 국회는 줄곧 한글 간판을 수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일본, 가나 문자, 영어 등 외국어로 표기된 간판을 한글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때마다요. 사실 상인들은 좀 반발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간판을 바꾸는 데는 일단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까지 그 간판으로 먹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바뀌면 사람들한테 여기 이사 갔나? 그렇네. 그럴 수 있죠. 상인들의 어떤 그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상인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그렇게 또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길거리에서 한글 간판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서도요, 국회에서는 이 한글 사용을 장려하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자, 한글 사용을 장려하는 발언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예우 씨 한번 읽어주시죠. 영어 포장지, 간판, 음식점 차림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정보 소외 계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언어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언어의 본질은 소통입니다. 소통은 언어 사용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국어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공공기관과 언론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말 사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용어 사용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또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유의 문자를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국회가 소통해서 소외되는 계층에 좀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이잖아요. 저 실제로 그 며칠 전에 그 요즘도 무인 카페가 있더라고요. 네. 도심에 무인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한 노부부가 들어오셨어요. 근데 메뉴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다 영어 메뉴예요. 게다가 영어 메뉴를 읽는 것도 어려운데 이걸 또 이렇게 주문. 눌러야 되잖아요. 눌러야 되죠. 키오스크로. 키오스크 이걸 못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가슴이 좀 짠했어요. 진짜 예. 마음이 안 좋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근데 이런 노력이 꼭 필요한 게 지난 2019년 한글문화연대 한글 표기실태 결과에서 전국 12개 자치구 약 7,000개의 간판에서 외국어만 표기한 간판은 전체 무려 23.5%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4분의 그리고 외국어와 한글을 변기한 간판은 그중에 15.2%였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외국어 5개 간판에 관리나 제재가 없다 보니까 5개 광고물 한글 표기법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도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이 한글의 소중함과 한글 간판 표기법에 대한 그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좀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정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한번 좀 마련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여기서 또 제가 하나 영상을 또 짧게 준비해봤는데요. 아이고.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국어 사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바라보는 또 희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어문 정책입니다. 그 어문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어떻게 하면 위기까지도 우리가 염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국어 수업법이라는 게 엄청나게 엄해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조선 자치주의에서는 한자 밑에 한글로 반드시 간판에 쓰지 않으면 엄청난 비싼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어기본법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지켜두고만 안 지켜두고만 아무런 제재나 그게 없습니다. 오늘날 입법기관에서 제발 늦었지만 한글 전용법, 국어기본법을 그 아주 세부적인 시행령까지 전부 만들어서 관련 기관에 전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금 한글을 사랑하고 한국어를 사랑하는 그런 날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빛내는 그런 오늘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글 사용에 더욱 앞장서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국회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거 보이세요? 국회기 및 국회의원 배지가 한자 대신 한자로 국자. 한글을 사용하는 도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뀌었구나. 그렇지. 얼마나 좋아. 훨씬 낫네요. 이거 진짜 몰랐다. 한글 바꾸니까 훨씬 보기 좋아요. 훨씬 보기 좋죠? 이게 언제 바뀐 거예요? 2015년이에요. 아주 먼 옛날 또 얼마 안 아닙니다. 됐어요. 예, 10년도 요즘에요. 안 됐어요. 그죠? 2015년 이 국회 상징 표지를 한자국에서 한글 국회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는 40여 년 만의 교체로요. 국회 내에서도 정말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앞으로도요. 국회와 함께 우리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한 노력을 조금씩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한번 이 한글 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자, 이 참 간판 파동 재밌었습니다. 그죠? 네, 이런 또 이슈도 있었는데 신선했어요. 오늘의 마지막 정리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멘트 보여주세요. 오늘의 우잘알 한마디. 자,
어떤 느낌이 있으신가요? 오늘 나는 세계화 시대에도 한글은 그 역할이 꼭 있을 것이다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옛날에 주시경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문명 강국은 그 자기 문자를 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국회 속기록에서도 봤듯이 언어의 본질은 소통이다. 이 말을 되게 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저희가 뭐 영어로 막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한글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소통을 할 때. 그러면은 세계화 시대라고 할지라도 한글을 우리가 지키고 한글의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의 것을 우리가 좀 자긍심을 가지고 지켜야 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멋있죠. 멋있어요. 저도 가끔 아이디 만들 때 어떤 영어로 하면 멋있을지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볼 때 뭔가 한국만의 멋은 없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걸 자긍심을 가지고 멋있게 사용을 하고 그거를 이어나가야만이 뭔가 다른 나라에 비춰질 때도 한국은 한글은 대단하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한번 갔는데 어느 매장을 들렀더니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종이하고 연필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들고 나서 자기 이름이 안나래요. 이거를 한글로 좀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BTS 를 너무 좋아한대요. 너무 좋아하는데 나중에 BTS 보러 갈 때 자기 이름을 한글로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글이 프린팅된 티를 많이 입는다고 하는데 내용은 진짜 근데 뭐 밑도 끝도 없어요. 나 봤어요. 삼겹살 이거 쓰고 다니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타투를 한 사람이 있는데 노인. 노인. 좋아했나 봐요. 외국 분들도 이렇게 한글 사랑하는데 우리라도 더더군다나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저는 방금 하신 말을 약간 더 붙여서 말하면 오늘 나는 한국어의 가능성을 알게 됐다. 예, 저는 그 스페인어랑 영어 그리고 한국어 그리고 최근에 아랍어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언어 중에 한국어만큼 이렇게 어휘력도 그렇고 그 변하는 데 있어서 풍부함을 못 느끼겠어요. 한국 문학만 봐도 엄청 풍부해요. 깊이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약간 좀 선호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어를. 멕시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옛날 마야 문명, 언어, 아즈텍 문명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갖고 있을 때는 사랑을 해줘야지. 우리는 다시 돌리려고 했어도 못해요. 그래서 좀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 오늘 이제까지의 그 우자를 할 만한 최고의 멘트였던 것 같아요. 오늘 나는 한글 간판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 있어요. 삼청동인가요? 거기에 가면은 다 한글 간판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삼청동. 저는 그 공간에 갔을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한글 간판을 못 봤기 때문에 그 공간이 좀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삼청동에 더 자주 놀러 가시면서 한글 간판의 소중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사동에 가면요, 그 별다방도 맞아요. 영어로 못 씁니다. 네, 그 지역은 한글로만 써야 되는데 예뻐요, 정말. 우리나라에 외국어로 쓰여 있는 간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 가게랑 잘 어울리는 외국어 간판을 쓰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더 나타낼 수 있는 게 사실 외국어로 되어 있는, 원어로 되어 있는 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많으면 정체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지. 사실 한국어로 써도 충분한데 굳이 영어로 써져 있는 경우도 많단 말이지. 1958년 정부가 강제로 한자 간판들을 한글 간판으로 교체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규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표현의 자유를 막는 부분에서 별로라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이런 국민의 의도와 맞지 않는 법을 혹여나 입법한다면 발의가 되더라도 입법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뭐 시위를 하거나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서 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글 간판이 활성화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한글이 조금 더 아름답고 더 우수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만연하면 간판도 자연스럽게 한글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교체되지 않을까 싶어. 한글 간판이 오히려 더 개성이 있다라는
그 인식이 퍼지는 순간에 한글 간판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을까. 모두 문제 의식을 갖고 있어야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자, 오늘 윤서 학생, 아유, 열일했습니다. 멋있었어요. 한번 소감 한번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우선은 오늘 너무 이 시간이 알차고 재밌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정말 앞으로도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앞으로 또 만약에 교직에 나간다면은 또 이런 것도 재밌게 또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선생님 여기도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너무 알차고 보람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은 또 달려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또 오늘 우자랄 또 아주 그냥 불꽃 튀는 경쟁을 하면서 아주 그냥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이 기쁜 소식을 좀 하나 들으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국회에 가가지고 우리 포스터,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에서 옆에 사진 찍은 거예요. 네, 뒤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국회 사는 주말이라 가족들과 졸려도 참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선생님, 그 친구 이름 뭐예요? 그 친구 이 친구 이름이 인사를 한번 해서. 네, 오유리. 오유리 고마워, 오유리 고마워. 시청자 여러분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우자일보 국회사 인스타그램과 국회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써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최태성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각 응모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우리가 국회사를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항상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